여러분, 저는 지금 100세가 넘은 나이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70대였을 때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셨어요. 다른 한 분은 이제 뭐 하러 나가냐 며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계셨죠. 10년이 지난 후 산책하던 분은 여전히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만 보던 분은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워지셨어요. 똑같이 늙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노년이 됐을까요? 저는 평생 수만 명의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많은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년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요. 하나는 매일이 의미 있는 길, 다른 하나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계신가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조언이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 그리고 후회하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본 진실은 다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입니다.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70년, 80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80대의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기를 쓰셨어요. 오늘은 손주에게 전화했다. 오늘은 옛날 친구를 만났다. 오늘은 책을 한 권 읽었다. 그분의 일기장에는 하루하루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의 다른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요즘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 뜨면 아침이고 눈 감으면 저녁입니다. 두 분 모두 건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하루를 사셨을까요?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루를 채우려고 했느냐, 아니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도록 뒀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을 바라보기만 하셨습니까? 저는 90대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보는데 햇빛이 참 아름답더군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햇빛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그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햇빛이 그냥 햇빛이 아니었어요. 제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산책도, 책 읽는 시간도 모두 선물이었습니다. 노년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내일 하지 뭐라고 미뤘던 일들을 이제는 오늘 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80대 어르신은 매주 목요일마다 옛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나 보내자고 만났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일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친구 한 명 한 명이 언제 못 볼지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저는 평생 인간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70대에 제가 만난 한 분은 젊었을 때 사업에 성공하셨습니다. 돈도 많이 버셨고 좋은 집에 사셨어요. 그런데 노년에 홀로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떨어져 살고 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젊었을 때는 돈 버느라 사람을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은 있는데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노년은 혼자 견딜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눠야 하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았지만 친구가 많은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같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시고
성당에도 나가시고 옛 동창들과도 자주 만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돈은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외롭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외로운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본 많은 어르신들이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외로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집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어느새 아무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 분은 텔레비전만 보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이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 댁을 방문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 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말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텔레비전이 대신 말해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말을 빼앗아간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말할 사람이 없어서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는 말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와 대화하셨습니까? 대화는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말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그 순간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저는 90대에도 매주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제자들도 만나고 옛 동료들도 만나고 교회 분들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나이에 무슨 만남을 그렇게 자주 하느냐고 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만남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춘다는 것을요. 만남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만나면 됐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만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전화하고, 먼저 약속을 잡고, 먼저 나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친구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옛 친구 한 명을 만나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연락하기가 쑥스러웠대요. 갑자기 왜 연락하나 싶을까봐 걱정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연락하니까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셨답니다. 나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했다고 하시더랍니다. 이게 노년의 아이러니입니다. 서로 만나고 싶은데 먼저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서로 기다리다가 시간만 흘러갑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전화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깨달은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관계는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뭔가 해주면 상대도 뭔가 해줬어요. 그런데 노년에는 다릅니다. 먼저 줘야 합니다. 기다리면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매주 동네 경로당에 떡을 가져가셨습니다. 비싼 떡이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작은 떡 한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떡이 그분을 경로당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떡 가져오셨어요? 하면서 반겨줬습니다. 그분은 돈이 많아서 떡을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떡을 가져간 겁니다. 주는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미소도 주고, 인사도 주고, 관심도 줍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답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지? 그런데 매일 인사하니까 사람들도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났고, 이제는 산책길에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먼저 미소 지으셨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경비원분께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건네세요.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이런 작은 관심들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쓸모라고 말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이 쓸모를 만들어줬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 받고 가족 부양하는 게 쓸모였어요. 그런데 은퇴하면 이 쓸모가 사라집니다. 갑자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은퇴 후에 무기력해지시는 분들이요. 이제 나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십니다. 그런데 쓸모는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은퇴 후에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청소도 하시고 어린이들 책 읽어주기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쓸모가 있나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도서관 사서님이 그분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 오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실 정도였대요. 그 순간 그분은 깨달으셨답니다. 아, 나는 여기서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쓸모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내가 없으면 뭔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쓸모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가족에게도 쓸모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었으니 쉬어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시키면 처음에는 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기력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손주들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아들 내외가 퇴근하기 전에 손주들 저녁을 준비해 주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밥을 하느냐고 했지만 그 할머니는 행복해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내 밥을 기다려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해줘? 하면서요. 이 맛에 삽니다. 쓸모는 삶의 이유를 만듭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일어날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쓸모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내가 너희를 키웠는데 이제 너희가 나를 챙겨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외면하느냐고 하십니다. 이런 요구는 관계를 망칩니다.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면 더 외로워집니다. 쓸모는 주는 데서 나옵니다. 요구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합니다. 대신 자식들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와줍니다. 손주 봐달라고 하면 봐주고 뭐 좀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이 태도가 자식들을 편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되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될까요? 첫째는 독립입니다.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제가 90대에도 혼자 외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히 걷고 운동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 경험으로는 반대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70대까지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주저앉으시는 분들을요. 어느 날 넘어지셨어요. 골절이 됐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 누워 계셨죠. 퇴원하실 때쯤에는 걷는 것이 어려워지셨습니다. 그렇게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집에만 계시게 됐습니다. 이게 노년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걸었습니다. 어떤 날은 걷기 싫었어요.
오늘은 쉬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쉬면 내일도 쉬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쉬다 보면 다시 걷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매일 걸었습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매일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걸으셨습니까? 몸의 독립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독립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마음으로 의지하십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줘야 한다.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식도 힘들게 하고 자신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자식에게 매일 전화하셨습니다. 밥 먹었니? 뭐하니? 언제 오니? 자식은 처음에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질문을 받으니 지치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은 더 외로워지셨습니다. 자식이 나를 피한다고 느끼셨어요. 사실은 자신이 자식을 피하게 만든 건데 그걸 모르셨습니다. 마음의 독립이란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식이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은 마음입니다. 이게 되어야 자식도 편하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자식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기만의 세계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70대에 처음 시작하셨어요. 미술학원에 등록하셔서 수채화를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하시니까 제법 그림이 나왔어요. 그분은 이제 그림이 삶의 중심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십니다. 산책 나가서도 그림 소재를 찾으십니다. 자식 생각도 하지만 그림 생각이 더 많으십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 이런 그림 그렸어 하면서 자랑하십니다. 자식들도 재미있어 합니다. 어머니가 당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건강한 노년입니다. 자식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삶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하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다릅니다. 나이는 시작을 막지 못합니다. 마음이 시작을 막습니다. 저는 80대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철학을 공부했지만 80대에 심리학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뇌가 깨어납니다. 젊어집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70대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영어로 말하는데 나도 알아듣고 싶어서라고 하셨어요. 영어학원에 다니셨는데 반 학생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었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대요.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러고 있나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몇 달 다니시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라는 걸 깨달으셨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간단한 영어로 대화하신답니다. 손주들이 너무 좋아한답니다. 할머니 영어 잘하시네. 새로운 시작은 삶의 활력을 줍니다. 기다려지는 내일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배움은 학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어도 되고 유튜브를 봐도 됩니다. 요리를 배워도 되고 악기를 배워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제가 90대에 스마트폰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버튼만 누르면 이상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뭘 잘못 건드렸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손주가 천천히 가르쳐줬습니다. 메시지 보내는 법, 사진 찍는 법, 검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달 걸렸지만 배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연락하고 사진도 보내고 필요한 정보도 찾습니다. 이게 제 세계를 넓혀줬습니다. 나이 들면 세상이 좁아집니다. 갈 수 있는 곳도 줄어들고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까? 노년의 모든 것이 삶의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들입니다. 당당하게 나이를 말하세요. 나는 70세입니다. 나는 80세입니다.
나는 90세입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삶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90대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100세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젊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첫날입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해보세요.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보세요. 모레,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았습니다. 100년은 길지만 또 짧습니다. 돌아보면 순식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다고 생각하면 긴 것 같지만 돌아보면 짧을 것입니다. 그러니 허비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감사한 일에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미안한 일에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의미 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손잡고 함께 가면 됩니다. 노년은 외로운 여정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손 내밀면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서로 기대며 가면 됩니다. 100년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잘 사세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용서하며 사세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산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아름다운 완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조금 다른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